피렌체 금융 대가문들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피렌체의 경제 위기는 1343년부터 1346년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 피렌체에 닥친 경제적인 엄혹함은 그 정도에 있어서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대폭락으로부터 촉발된 1930년대 대공황과도 맞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원인에 이제 금융시장이 있었고, 또 이것이 바로 위기를 심화시켜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피렌체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대공황은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렌체의 수출에도 빨간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기축통화로 이들이 쓰고 있던 이제 골드 플로린이 있는데, 이 골드 플로린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피렌체 수출품의 단가가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피렌체 상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거래량을 줄이거나 이제 대체 거래선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임가공 수출로 사실상 먹고 살던 그것이 경제 중심이던 이 작은 도시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인 여건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도시국가 내부적으로도 화폐 가치의 변동이 심해지는 데서 오는 경제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거죠. 당시 피렌체는 금화와 은화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본위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금화와 은화의 상대적 가치가 안정적이 아니었고, 이게 등락이 심했습니다. 사실 이게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골드 플로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은화, 쿼트리노라고 하는 은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가? 금화를 주로 갖고 금화로 거래하는 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고, 금화로 받고 금화로 거래하는 쪽에서는 이제 불리하게 된 거죠. 금화인 골드 플로린은 이제 피렌체 경제에서 부유한 계층 사람들의 돈이었고, 반면에 은화는, 쿼트리노는 하층민들의 돈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은화로 이제 임금을 받았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필품의 구매도 은화를 이용했습니다. 금화에 비해 은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용, 다시 말해서 은화로 지급되는 노동자들의 급여가 금화로 지급받는 상품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화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플로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의료교육을 비롯한 여타 그 대외 수출 교역을 담당하고 있던 대규모 길드 종사자들의 수익은 더 나아진 겁니다. 라나 길드와 같은 양모 길드, 이런 깔리말라 길드, 또 깜비오 길드, 이렇게 이제 골드 플로린을 주로 취급하고 갖고 있던 계층들에게는 금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된다라고, 골드 플로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은화를 급여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바로 이제 금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또 이것은 그 당시에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피렌체의 소규모 길드,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도 이제 고통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금화로 빌렸는데 이것을 갚을 때는 은화로 갚기 때문에 은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화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 지급 부담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드 플로린이 쿼트리노에 비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 골드 플로린을 갖고 있던 메이저 길드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었지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길드 종사자들, 그리고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345년부터 1447년 사이에 금화와 은화 사이에 상대적 가치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골드 플로린의 가치가 은화에 비해서 저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의문입니다. 어쨌든
1345년부터 47년, 한 3년 사이에 골드 플로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골드 플로린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동안에 골드 플로린을 가지고 이익을 봤던, 골드 플로린의 가격 상승기에, 가치 상승기에 이익을 봤던 쪽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고, 반면에 소규모 길드나 또 임금 노동자들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골드 플로린의 가치 하락이 영세 길드 구성원들이나 하층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플로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라나 길드와 같은 곳에 이제 타격을 입히게 된 거죠. 라나 길드는 이제 수출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또 무역을 하고 이들이 이제 고용을 담당하는데, 이런 대규모 길드들, 생산, 수출, 유통, 이런 고용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이제 타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던 수많은 그 작은 소규모 기업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공들, 이런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영향이 돌아가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플로린의 가치 하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불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금화 하락, 은화 상승.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을 압박했는데, 첫째는 금화를 통해서 얻는 상품 판매 수익에 비해서 은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이윤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런 이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지금 피렌체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제 경쟁력이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많이 이제 감소되고 있었는데, 이런 영향들이 대내외적으로 이제 겹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일자리 감소, 기업 규모의 축소,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금화로 대출을 해주는데 은하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만큼 회수되는 이제 은하가 적게 되겠죠. 회수되는 은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용 여력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유동성 부족이 결국은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느냐? 정말 돈을 필요로 했던, 신용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소규모 상공업자들, 그리고 임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감소되고 신용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피렌체 도시 국가 내에서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47년까지 이제 피렌체는 계속해서 경기 하강 이제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1348년에 가면 저 유명한 흑사병이 피렌체에도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재해가 연달아 몰려오는 그러한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피렌체의 경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경제는 결국 안정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예측 가능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안정, 번영의 토대는 바로 안정된 사회, 그리고 그 안정된 사회는 법치주의에 있는 것이겠죠. 법이 제대로 정립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만 경제도 안정적으로 그 위에서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